소와 이론 할 차례네요. 소와 이론. 소와 이론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봅시다. 소와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소화 다 됐어요. 맞죠? 자, 소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소화 원리. 두 번째 뭡니까? 소화 약제. 그 다음 세 번째 소방시설. 맞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최근에 여기에서 보통 한 5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내년에 25문제가 된다면 한 문제 정도는 늘지 않을까. 어디서 늘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참 최근에 많이 나오죠. 맞죠? 원래 이 소방시설론이 안 나올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은데 최근에는 거의 2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2문제는 이상하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트도 좀 이제 옛날 이게 기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옛날에는 안 나올 때가 더 많았다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나오는 추세라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 이제 여기에는 조금 더 많이 내겠죠. 옛날에는 모의고사 뜰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안 냈는데. 그래서 이 소화는 대신 시설료는 양이 좀 많죠. 법이 하지 안전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좀 많고 약간 재난하고 비슷하죠. 양은 많은데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소화원리랑 소화약제는 정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한 방에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사항만 조금 암기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소화를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OT만 제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암기하면 이해하고 암기해버리면 웬만큼은 조금만 추가해서 암기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OT 할 때 제일 잘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소화 원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소화 원리를 알려면 연소를 알아야 되죠. 연소가 뭔데요? 가연물이 맞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점화원을 통해서 산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생성물이 나오고요. 여러 생성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열과 빛을 발하는 현상. 그래서 연소는 가연물이 산화 반응을 통해서 뭐하는 열과 빛을 발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소라고 한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빨리 하고. 그 다음 이 연소의 3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가연물. 두 번째 산소. 그 다음 세 번째 점화원. 네 번째 뭡니까? 순조로운 연쇄 반응. 이게 연쇄의 4요소다. 맞죠? 이 연쇄의 4요소를 하나 혹은 전부를 제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불이 꺼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화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가연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소화 원리가 뭘까? 제거 소화죠.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다. 맞죠? 책에 불났어. 공투로 집어 던지는 거야. 손이 뜨거울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걸 제거 소화라고 하는 거죠. 산불이 일어나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죠. 이걸 제거 소화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제거 소화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리는 게 뭐다? 초. 입으로 불을 끄는 거. 이건 냉각 소화가 아니라 뭐다? 제거 소화다. 전기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 유전하제 씨. 질소폭탄. 이것도 제거 소화죠. 유전하시시 질소폭탄은 이런 거다 그랬죠. 자, 유류가 화재가 일어나면 뭐가 타는 거야? 발생된 전기가 타는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질소폭탄을 투하해버리는 거야. 빵야 빵야 빵야. 그러면 한꺼번에 뭐가 날아가? 전기가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연료가 제거돼 버리잖아.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제거소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연물하고 관련된 소화 방법은 제거소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하고 관련된 거. 여러분 완전 연소하려면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있어? 21%죠. 그러다가 몇 프로 이하가 되면 불완전 연소를 해요? 18% 이하가 되면 불완전 연소해야 돼. 근데 이걸 몇 프로까지 낮춰버리는 거야? 산소를 15% 이하. 여러분 산소를 0%로 만드는 거 아니야? 보통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액체 가연물에서 15% 이하로 떨어뜨리니까 불이 꺼지더라 해서 그냥 우리 그러면 이걸 15% 이하로 잡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15% 이하라고 말을 나오는 거예요. 이런 15% 이하로 떨어지는 소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질식소화라고 하는 거죠. 질식소화.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서 불을 꺼지게 하는 거. 이걸 질식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점화 원. 원이 뭐예요? 에너지. 여러분은 나의 에너지. 죄송합니다. 이 에너지 아닙니까? 불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죠. 우리 헌혈하고 잡혈을 배웠잖아. 보통 연소를 배우고 소화를 배우니까 맞죠? 헌혈하고 잡혈. 우리 물 1g을 불에 푹 던졌어. 푹 던졌어. 그럼 푹 에너지 막 뺏어오는 거야. 그럼 불의 에너지를 막 푹 뺏어오는 거지. 그럼 불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불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냉각소화라고 하는 거죠. 냉각소화는 불의 온도를 어떻게까지 낮춘다? 인하점 혹은 발화점 이하로 낮춘다. 여러분 액체 이염도 기준은 뭘로 정하죠? 인하점. 그래서 액체를 인하점 이하로 낮춘다라고 하죠. 고체 이염도 기준은 발화점이죠. 그래서 고체를 발화점 이하로 낮춘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냉각소화라고 하는 거죠. 냉각소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뭡니까? 물이죠. 물은 비열값이 크다, 맞죠? 그래서 냉각 효과가 크지. 물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 순조로운 연쇄 반응. 순조로운 연쇄 반응은 이 연쇄 반응을 차단하거나 억제시켜서 불을 끄게 하는 원리. 이걸 뭐라고 할까? 그렇죠. 이걸 부촉매소화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억제소화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시키는 거죠. 연쇄 반응을 차단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쇄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은 부촉매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연쇄 반응을 하지 않는 연소가 뭔데요? 그렇지. 표면 연소에는 소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표면 연소에는 사용하지 않죠. 불꽃이 없는 표면 연소에는 부촉매소 효과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 원리에서 요렇게 세 가지.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는 물리적 소화라고 합니다. 물리적 소화.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 물리적 소화라고 하고요.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부촉매소화는 화학적 소화. 그리고 부촉매소화의 가장 대표적인 소화 약제가 뭔데요? 할론 소화 약제죠. 그래서 이 할론 소화 약제는 표면 연소에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소화 원리입니다. 소화 원리는 솔직히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서 적응하는 훈련을 키우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소화 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약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물이 섞여 있는 수계 소화 약제가 있고요. 물이 없는 뭐다? 가스계 소화 약제가 있죠.
그럼 물이 있는 수계소화약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물이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포. 1, 2, 3, 4 할 때 포. 그 다음 강화액이 있죠. 강화액 소화약제. 그 다음에 산알칼리가 있습니다. 작년 기출에는 이게 시험 문제 답이 나왔죠. 산알칼리는 가스계다. 산알칼리는 가스계다.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있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말 할까? 그래, 분말 소화약제가 있고 또 할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이 정도 암기 못하겠어?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수계에는 물, 포, 강화액, 산알칼리가 있고요. 가스계는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 분말,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소화원리를 배웠잖아, 방금 전에. 그럼 소화원리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소화효과 원리가 뭘까요? 그렇죠, 냉각이죠. 그래서 주로 어떤 화재에 많이 사용할까요? A급 화재에 많이 사용하죠. 가스계는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스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계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 소화원리에서 배운 소화효과 중에서 어떤 소화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그렇죠, 지식이죠. 가스계는 지식이, 가스계 그냥 통으로 물으면 지식용. 지식이 없는 게 없죠, 가스 중에. 마시면 뒤질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질식한다니까. 이런 질식이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스계를 통으로 묻는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어떤 화재에 많이 사용할까요? B급, C급 화재에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계, 가스계를 묻는다면. 그러면 수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 한번 봅시다. 물은 뿌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봉상, 적상, 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봉상, 몽둥이 봉자죠. 푸슝! 적상, 스프링클러죠. 물방울 적자죠. 무상, 없을 무자입니다. 모양이 없다라고 해서 무상이라고 합니다. 작은 입자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A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봉상은. 적상도 A급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상은요. 자, 봉상하고 적상은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물은 전기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그래서 입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화재에 뿌리면 전기가 타고 내한테 옵니다. 그럼 난 뒤지는 거지. 근데 무상은요. 입자가 작아서 서로 이격되어 있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화재 사용을 해도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화재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은 최적이 바뀌죠. 부피가. 물에서 수증기가 되면 몇 배 팽창됩니까? 1700배 팽창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뿌리면 표면적이 커서 수증기 발생이 엄청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식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놈은 A급, B급, C급 화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소화효과가 뭐냐? 이러면 얘는 냉각이라고 하고요. 얘도 냉각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식 냉각이라고 합니다. 지식 때문에 B급 화재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걸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똑같은 양의 물을 뿌리잖아? 그러면 봉상, 적상, 무상 중에 어느 게 냉각 효과가 좋을까요? 무상이 좋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뿌린다면 불에다가 왜? 표면적이기 때문에 우리 배웠잖아. 기하잡열. 그게 제일 크더라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539 아닙니까? 그만큼 기하가 잘 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도 더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소방관들이 봉상을 뿌린 이유는 뭡니까? 안에까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침투해서. 그래서 봉상을 쏘는 거고 또 많은 양을 뿌릴 수 있거든.
그래서 봉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을 뿌린다면 이 냉각 효과는 무상이 더 뛰어나다. 그 다음 물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좀 배우면 되겠죠. 뭐 물의 첨가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배우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포. 1, 2, 3, 4, 포. 자, 포는요. 원액에다가 물을 섞는 거다 맞죠? 그러면 원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포의 가장 주된 소화효과가 뭘까? 질식. 그 다음 냉각, 물이니까 맞죠? 냉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뜨거운 열을 포로 이렇게 덮잖아.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열들이 복사열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의 이동의 차단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냉각, 열 이동의 차단 이런 효과가 있더라. 포는 맞죠? 그래서 포는 질식냉각, 부촉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포는요. 전기실에 뿌리면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전기화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금수성 물질에 뿌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금수성 화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 포는 뭐 기계포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들어가서 암기하시면 되고, 이 포는 거품이다. 알았죠? 뽀글뽀글 거품을 발생시켜서 지식에서 불을 끄는 거. 유류 화재 때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강화액은요. 저는 강화액을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말하죠. 물에 첨가제도 있단 말이야. 물 첨가제하고 강화액 소화약제는 다르죠. 왜 다른 거는 첨가제라고 이건 왜 소화약제로 분류를 할까요? 다른 소화 효과가 생기거든요. 물의 첨가제는 물의 기능을 뭔가를 억제시키거나 뭔가를 올리거나 해서 물의 기능 중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거고, 강화액 소화약제는 뭐냐 하면 아이스티. 우리가 아이스티를 사 먹으면 그 가루를 넣어서 뜨거운 물에 녹여가 맞죠? 그래서 얼음물에다가 핑 섞고 핑 맛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강화액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강화액은 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넣는 건 똑같습니다. 첨가제하고. 근데 이 알파에 의해서 소화 효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촉매 소화가 생깁니다. 부촉매 소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소화약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결 방지의 효과가 생기더라. 물의 온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가서도 한냉 지역에서도 물이 얼지 않는 동결 방지의 효과가 생기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강화액 소화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강화액 소화약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알파가 뭐다? 뭐라카노? 탄산칼륨이죠. 그래서 이 칼륨을 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루에 섞어 놓는 거야, 물에다가. 분말 가루 드가처럼 이 가루를 물에 완전히 녹여서 섞어 놓는 거야. 그럼 나중에 소금물이 들어가면 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듯이 이것도 똑같아. 칼륨이 가루들이 뭐가 되는 거야? 불하고 작용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칼륨 이온이 나오는 거야. 그 칼륨 이온 때문에 부촉매 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탄산칼륨. 인산암모늄도 넣긴 넣는데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탄산칼륨을 쓰면 무슨 효과가 있다? 부촉매 소화와 동결 방지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 산알칼리는 소화기로 사용되는데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거든. 그 압력으로 물이 나가는 건데 어쨌든 그냥 수계다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죠. 설비 파트에서. 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산화탄소의 가장 주된 소화효과는 뭘까요? 질식. 그 다음 냉각입니다. 맞죠? 그 다음 피복.
이산화탄소는 소화 효과가 그렇게 좋은 약재는 아닙니다. 가스계 중에서. 근데 가스계 중에서 가장 냉각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장 냉각 효과가 뛰어나. 이놈은 기압 팽창률도 좋고 뭐가 되는 거야? 쉽게 압력이 풀리면 아주 쉽게 기체가 되거든. 빠르게. 기압 팽창률이라는 건 물처럼 팽창하는 율이 좋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뭐가 되는 거야? 압력이 풀리면 자체 압력이 뛰어나니까 기체로 빠르게 변환된단 말이야. 그래서 뺏어오는 주위에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기 입구에 영하 8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사용할 때 뭘 조심해야 돼? 동상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피복. 피복은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의 무게 얼마야? 연소를 배우면 이건 다 알잖아. 맞죠? C는 얼마? 12. O는 16 두 개니까 32. 더하면 44g 아닙니까?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이 나면 이런 모양은 만약 있자? 신부화재. 그러면 이렇게 덮는 건 질식이라고 하죠. 질식 중에 하나인데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덮을까? 요 모양대로 이렇게 따라서 덮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피복소화. 그래서 냉각하고 질식하고 피복이 있어서 이놈은 불꽃화재에도 사용되고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불꽃화재도 사용되고 플러스 뭐 신부화재도 사용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무슨 화재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화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스계 중에서 일반 화재를 사용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일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놈은 뿌리면 그 안에 산소 농도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식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질식의 우려 때문에. 그 다음 이놈 단점이 있죠. 많습니다. 이놈은. 재착화의 우려가 있죠. 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불 끄는 거잖아. 가장 주된 소화 효과가 그거란 말이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불이 덜 꺼졌는데 공급이 중단돼. 그럼 어떻게 돼? 불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재착화의 우려가 큰 소화약제. 그래서 이놈은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집합관을 만들어서 많이 오래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곳에 만약 이산화탄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장소에서 소화 효과가 뛰어날 거 아니야. 그럼 문이 닫힐까 안 닫힐까? 문이 닫힌단 말이야.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산소농도 때문에 불도 꺼지지만 사람도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놈은 고농도의 집합관으로 장시간 뿌리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설비를 설치할 때 이산화탄소 설비를 제일 많이 설치하거든. 가스기 중에서. 그래서 재착화의 우려가 있다. 그 다음 일반 화재 사용 가능하다. 그 다음 이놈은 잘 얼까요? 안 얼까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동결의 우려가 없죠. 됐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 분말 한번 봅시다. 분말은 공통적인 소화 효과가 있죠. 뭐 있습니까? 질식, 냉각, 부촉매라는 공통적인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분말 소화약제 그거.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크게 네 가지를 배웁니다. 뭐 CDC 분말도 있고 금속용 분말도 있고 한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는 건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 자, 1종은 우리가 다 배웁니다. 1종은 소화 효과가 가장 안 좋지만 뭐 식용유화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좀 배우면 되고 1종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다 질식냉각 부촉매는 있어 B, C에 사용됩니다. 2종도 마찬가지죠. B, C에 사용됩니다. 3종만 A급 사용, B급 사용, C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종도 B, C.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1종, 2종, 3종, 4종 적용 하재는 뭐 BC, BC, ABC 모르면 빙C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질식냉각 부촉매는 똑같이 있고요.
그러면 일종에만 있는 효과가 있죠. 뭡니까? 비누화 현상. 식용유 화재 때 비누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재착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일종 식용유 화재 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소화 효과가 제일 안 좋거든. 근데 식용유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이다.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탈수와 잔진 효과가 있죠. 요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 배우면 되고, 요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잔진, 메타인산 때문에 발생되는 거. 그 다음 4종은 소화 효과가 제일 좋지만 비싸서 안 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암기해야 돼? 분진 같은 경우는 주성분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진이란다. 분말가루가 약한 게 뭐에 약할까? 수분에 약하단 말이야. 그럼 뭘 넣어야 돼? 방습제. 그 다음 적용화제, 그 다음 소화 효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착색. 이건 나중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 들어가서 또 정리를 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할론 봅시다. 할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부촉매죠. 부촉매 끝판왕 아닙니까? 할론은 부촉매 끝판왕입니다. 자, 할론 소화약제, 부촉매 소화효과가 뛰어나 부촉매 소화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자, 할론 소화약제는요, 부촉매 소화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죠. 부촉매라는 거는요, 불꽃 연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소화효과가. 정말 최고입니다. 불꽃에 일어나는 연쇄 반응을 먼저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꽃 연소에서는 이 부촉매 소화효과가 가장 으뜸이란 말이에요. 이 으뜸인 부촉매 소화효과가 있는 게 할론 소화약제.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게 최고다. 그래서 옛날에 백화점 가면 다 할론 소화약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할론 소화약제가 독성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다가 1311이라는 부촉매 소화약제가 있는 할론 소화약제를 개발했죠. 그래서 와, 이거 좋다. 독성도 안 나오고 거의 환경오염 물질도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거의 다 사용했는데 얘가 오존층 파괴 지수가 또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에 할론 소화약제 안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우리 공문에 보면 시험 범위에 할론이 빠졌습니다. 소화약제에서. 근데 자꾸 겉다리식으로 계속 묻잖아.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할론 소화약제는 부촉매 소화효과가 가장 뛰어난데 뭐 때문에 안 쓴다?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이것도 환경오염이지만 오촌이란다.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이 나와서 안 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걸 대체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체해서 만든 물질이 뭔데요? 이겁니다. 대체해서 만든 물질. 이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이름이 참 길다, 맞죠? 이름이 하나인데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요.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할론 소화약제를 계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론 소화약제에서 독성이나 환경오염 물질을 뺀 거야. 빼고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을 빼는 거죠. 이렇게 빼버린 거야. 할론 소화약제 중에서. 만들기 좀 더 어렵겠다, 맞죠? 잘 빼면 됩니다. 잘 빼는 거야. 그래서 할론에 있는 환경오염이나 오존층 파괴나 독성 물질을 빼고 그대로 계승한 거야. 그래서 이놈은 부촉매 소화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부촉매 소화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면 다 어느 게 있어? 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도 저 할론 소화약제를 대체해서 만든 건데 계승한 건 아니야. 불활성 기체의 종류 우리 연수할 때 배웠죠.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영적원소 아네엘라크크. 그 다음에 이미 산소와 결합한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산화 반응하지만 흡열하는 질소가스. 이걸 불연성가스 세 가지라고 하잖아. 이것들을 뭐라고 한 거야? 믹스 시킨 거야. 불활성 기체를 믹스 시킨 거. 이걸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좋아, 소화 효과는. 근데 비싸겠지, 맞죠? 이런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화약제가 IG 소화약제. 이 IG 소화약제는 뭘 믹스 시킨 거냐 하면 나는 돈 벌면 페라리, 여러분이 돈 벌면 뭐라고? 지라리 타야죠. 지라리를 믹스 시킨 겁니다. 이거 순서대로 불리는 겁니다. IG 소화약제는. 그래서 IG 소화약제는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를 믹스 시킨 걸 뭐라고 한다?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물어보면 부촉매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는 부촉매소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물으면 있다 해야 됩니까? 없다 해야 됩니까? 있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암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 틀, 소화약제에 대한 틀 있잖아. 요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소화약제에 들어가면 좀 쉽게 되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단순 막 안에 들어가서 약제를 공부하고 이러면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보시면 훨씬 소화에 대해서, 소화는 그래 진짜 양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연소가 양이 많지.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요즘은 부촉매 소화 효과인 할론 소화약제를 못 쓰다 보니까 이 소화약제에 부촉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묻습니다. 그럼 물은 부촉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포는요? 없죠. 강화액은요? 여기 있죠. 산알칼리는요? 있어요. 있는데 크지 않아. 크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물어. 산알칼리는 부촉매 있긴 있어. 있는데 크지 않아. 그래서 어디에도 원래 산알칼리에 부촉매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어. 없어. 근데 아직 약간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부촉매소 효과가 있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부촉매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분말은 당연히 있고요. 할론도 당연히 있고요. 할로겐 화합물도 당연히 있고요. 불활성 기체는 없고요. 같이 물으면 있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이게 소화약제입니다. 그래서 소화원리하고 소화약제는 별로 판사한 거 많이 없잖아, 맞지? 요거 요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몇 번 복습을 하면 소화원리랑 소화약제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다음은 솔직히 암기사항들이거든요. 뭐 물첨가제라든지 뭐 할론 소화약제가 불리는 원소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약간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포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로는 따로 OT를 안 합니다. 맞죠? 그 시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또 한번 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소화원리랑 소화약제는 이렇게 해서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